종이가 안녕. 아프지 말길 바래. 선생님 상태가 안 좋은데 영상 안 찍는 거 참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찍게 한다. 이놈 자식아. 아프지 말자. 자, 오늘은 2주차 비문학을 먼저 해볼까? 비문학 풀고 비문학 지우고. 아니야? 원래대로 화장 먼저 가? 비문학 먼저 가? 비문학 먼저 가볼까? 그냥 먼저를 한번 해보려고. 순서 한번 바꿔보려고. 뭐 할게요? 응? 순서 한번 바꿔보게.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니요? 사투리 막 이렇게 쓰니까 진짜 대전애가 그러더라. 속도가 빠르다고 속도가 빠르다고 대전말로 하기에는 조금 더 천천히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자, 과학수사에서는 재밌었지? 이 질문 채점 해볼래? 여기 답이 있어. 못 맞나? 오, 굿. 못 맞나? 뭘 잘못 본겨? 합성이 아니었어. 글씨 똑바로 봐야 돼요. 자, 질문 같이 볼게. 과학수사에서는 피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피의자가 뭐야? 피의자. 어? 안 들려! 입만 뻐근하면 내가 어떻게 들려? 피의자를 가려내기 위해 범죄 현장에, 범죄자죠?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을 찾아내 분석하는데, 혈흔을 검색한 뒤에 있는 사람의 혈흔, 즉 인혈, 사람의 혈흔이 인혈인지 동물의 혈흔인지 식별하는 검사를 하게 되고, 인혈임을 확인한 후에 혈액형 및 유전자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자, 피해자를 가려내기 위해 혈흔을 분석하는데, 그 혈흔을 분석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혈흔 분석이 되겠죠? 자, 혈흔 분석. 그런데 혈흔 분석은 뭐를 하는 거야? 형광펜 혈흔 분석, 그 다음에 그 줄의 마지막 혈액형 및 유전자 분석 시행. 첫 번째 줄 끝에 혈흔 분석, 그 다음에 혈액형 및 유전자 분석 시행. 이렇게만 들어오면 돼, 머리에. 자, 첫 번째 단어는, 두 번째 단어는 좀 빠르게 읽되, 그 대신 글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핵심어는 1, 2 단원에서 찾아내야 돼. 대신에 1, 2 단원은 좀 빨리 풀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근데 여기서 기준을 못 잡으면 밑에 가서 다 이상한 방향으로 읽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서 1, 2단원에서도 어떻게 뭐 일치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보통 1, 2단원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고 주로 개념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그치? 특징 정도만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도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1, 2단원은 조금 빨리 읽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이렇게 두어서 봐야 되는 것은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 3, 4, 5단원 정도의 중요한 시험 문제가 이제 좀 시험 문제가 1, 2단원을 통해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문제가 어려운 게 추론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이 3, 4, 5단원에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약간 조금 더 이제 누르고 천천히 읽는 거를 생각한다면 1, 2단원에서는 핵심어만 빨리 찾은 것이 좋다. 그러니까 혈흔 식별을 해야 되고 혈흔 식별할 때는 혈액형 및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제 진짜 또 질문이 나와요. 혈흔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혈흔 어떻게? 이렇게 보면 되지. 혈흔 어떻게? 루미널 시약 활용. 질문하고 대답했네요. 문답법이죠. 혈흔 어떻게? 루미널 시약 활용. 요거 우리 뭐 그거 거기서 많이 봤잖아요. 미드의 범죄 수사.
뭐 맨날 시작 들고 와서 뭐 치치치 막 부르면은 막 디디디디디디디디 막 이러면서 막 나오잖아요. 음이 좀 틀렸나? 그러니까 파란 형광물질로 막 피가 막 이렇게 팍 찍었는데 망치로 이거는 망치로 찍은 거야. 앞에서 뒤로 찍은 거야. 막 피가 쫙 터진 거 막 반응 막 실험하고 실 갖고 막 총알 들어온 반영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과학수사대 검정 멋있어요. 뭐 요만한 지푸라기 하나 넣었는데 막 차량 모델하고 번호하고 막 이런 거 다 나오고 막 그치? 페인트 막 조각이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 단계까지는 못 갔대요.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과학수사대들이 미국 이제 드라마에서는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갔더라고. 그리고 막 멀리서 찍은 거 주변에 있는 거 지우고 확대해봐 쪼에 확대했는데 얼굴이 선명해져.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죠. 픽사를 땡기면 땡기는 대로 깨진 대로 이렇게 커지게 나오죠. 그런데 그거 과학수사대 보면은 선명하게 이러고 나오잖아. 그치?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광학 줌 카메라로 찍은 거는 땡기면 땡겨도 이렇게 크게 잘 보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있는 CCTV가 그 정도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막 과학수사대 보면 그걸 뭐 다 찾아버리지. 근데 얼굴 윤곽으로 사람 이렇게 인식해하고 찾는 거는 그 얼굴 윤곽으로 삐삐삐삐삐삐 그래갖고 막 범죄 데이터랑 돌려봅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팍 돌려보면은 막 얼굴 인식 프로그램 팍 나오잖아. 그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 놀라운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막 지문 하나 쪽지문 찾아가고 뭐 다 찾아버리죠? 어떻게든지 잡아가고 신문수사로 다 잘 자백하게 만들어버리고 범죄 검거율은 우리나라가 진짜 좋대. 범죄 검거율은 좋은데 판사의 선고 과정이 좀 마음에 안 들지. 너무 형량이 낮은 것 같아. 미국처럼 120년 얼마나 좋냐 그치? 120년 360년 막 이런 거. 그래서 감형 받아도 막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여도 4년 5년 7년 뭐 10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법률의 개선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밥도 요즘 또 최근에 저번 주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은 교도소 밥이 너무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아프리카 쪽에 해적들이 있었거든. 아프리카 쪽에 해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야. 한 15년 전인가? 그래갖고는 아프리카 그쪽에 우리나라 선원들을 납치했던 해적들이 있어. 그래갖고 인도에가 우리나라를 데리고 왔거든. 우리나라 감옥에 15년이가 있었대. 걔네들이 이제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됐대. 안 돌아가고 싶어 한대. 왜 그냥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인생 그냥 편하게 빈다. 거의 생고생이잖아 자기네 해적하면. 그래서 이런 천국이 없다고 좀 깨끗한 방에다가 그러니까 안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일을 시켜갖고 있지. 밥을 그냥 주면 안 돼.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일한 만큼만 밥을 주는 거야. 그것도 돈으로도 못 사. 돈으로 사면 누가 막 이렇게 돈 넣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일한 노동량. 그러니까 밥 하나는 4시간 일하기. 뭐 국 하나는 3시간 일하기. 그냥 뭐 일을 조금만 하면은 밥 하나에 콩나물 하나 막 이런 식으로. 그럼 감옥에서 막 엄청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그지? 사람을 죽였으면 기본적으로 고기는 주지 마라. 평생 가는 고기를 못 먹어. 그러면 절대 사람 안 죽이지 않을까? 영치금 가지고 살 수 있어. 사 먹을 수 있겠지. 그럴 때는 이제 살인범은 일주일에 닭 한 마리 이상은 못 먹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 죽인 것들은 그냥 고기도 못 먹게 해야 돼. 그러면 진짜 범죄가 없는 나라가 일어날 수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착하게 살게요. 고기 안 주면.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생각하면 좀 되게 재밌어. 옛날에 자기의 꿈이 과학수사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여학생이 좀 있었었거든. 그 친구 이제 의대 갔어요. 의대 가는 이유도 과학범죄수사단에 들어가려고 그래 갔던 친구인데 그렇게 꿈을 가졌던 친구, 그렇게 분명한 꿈을 갖고 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이 질문을 딱 보니까. 무지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던 친구예요. 별의 별말을 다 메모해요. 제가 했는 말들. 범죄자는 고기를 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여튼 그랬던 친구, 놀라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혈흔 검사를 할 때 루미널 시약,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루미널 시약.
그지? 그러면은 루미널 시약, 그 다음에 뭐니? 시약을 뿌리면 형광빛. 그지? 형광빛. 그러면 수개월이 지나도 루미널 시약의 반응. 제가 읽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돼요. 수개월이 지나도 루미널 시약의 반응. 혈액에만 반응. 12,000배 희석, 혈액에 예민하게 반응. 미세한 혈은 찾아낼 수. 그러니까 루미놀이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막 10,000배, 20,000배로 그냥 아주 조금만 남아있는 혈은 또 무조건 찾아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또 얘기가 또 끝나죠. 원리는 무엇일까? 원리 무엇? 원리 무엇? 화학 반응, 빙초산 이용, 산화하면서 빛을 내는 원리. 자, 그 다음에 뭐 루미놀, 무수탄산, 나트륨, 과산화수소, 증류수 요거는 가로치면 될 것 같고, 자, 산소가 필요한데 과산화수소의 반응, 산소 얻을 수. 자, 그 다음에 이때 보이니? 철, 구리, 촉매 더해지면 분해 반응 빠르게.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4개의 햄, 철성분. 그래서 과산화 분호 촉진, 산소 발생. 그 밑에 과산화물로 대체 똑같은 반응. 그 밑에 끝에 부분 보면 혈액 속 철성분을 촉매로 삼아 루미노치 빛을 발하기. 자, 그 밑에 줄 또 끝에 보면 인혈과 동물의 혈은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 인혈과 동물의 혈은 구분하지 못하는 단점. 그 다음에 밑에 줄, 그 다음 줄, 철, 구리, 사물의 똑같은 반응. 자, 그의 마지막 줄에 그래서 뭐니? 똑같이 발광한다는 점, 특이성 떨어짐. 자, 장점하고 단점이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고 철에 반응을 해서 피 자국을 찾기는 찾는데 막 엉뚱한 데다 동물의 피에서도 다 혈흔이라고 얘기를 하고 철이나 구리에도 뿌려놓으면은 발광을 한다는 거지. 자, 다음으로 LMG 시약. LMG 시약 여기 핵심 뭐죠? 그 다음에 뭡니까? 혈흔 반응 추가로 확인. 마찬가지로 빙초산 독성 강하다. 류코말라카이트 성분, 과산화수소 분해 산소, 철의 촉매, 산화 청록색.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죠. 오른쪽이면 과정이죠. 필터 페이퍼에 놓고 시약을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화살표 쭉 치고 진짜 혈은 청록색. 그렇지? 자, 400배인 경우까지만 검출. 루미놀 시약보다 떨어진. 하지만 다른 물질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특이성이 높아. 화살표 특이성이 높아. 루미놀 시약 보완. 하지만 인혈 동물 구별하지 못하는 한계.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 뭐는? LMG 시약. 그래서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이 혈흔 반응을 하는데 대신에 LMG 시약은 예민하지는 않지만 미세한 혈흔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어디에도 반응을 해요? 혈흔이 아닌 경우에도 루미놀 시약은 찾아내는데 얘는 무조건 혈흔에만 반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 죽이고 세제로 열심히 닦아놓은 데에도 루미놀 시약 같은 데 뿌려 놔가지고 혈흔을 흔적을 찾아낸다라고 하지. 어? 자, 그러면 인혈과 동물의 혈은 어떻게 구별? 자, 세 번째 나오네. 인혈과 동물은 어떻게 구별? 키트 FOB.
헤모글로빈이 반응하는 단클론 항체 이용. 동물 혈액 반응하지 않으며 신속. 헤모글로빈 농도 50mg 이상 검출. 대조선, 검사선. 두 선, 양성, 음성. 자, 그 다음에 또 과정이겠죠? 근데 이 과정은 옛날에는 이렇게 과정 찾는 거를 되게 어려워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겪어서 여러 가지 불리한 게 굉장히 많았지만 딱 하나 좋은 거. 이거 키트 검사할 때 너무 이해를 잘한다는 거. 채취해서 넣어서 흔들어서 뿌려갖고 선 나타나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요런 지문이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거든. 이해가 안 됐거든. 채취해갖고 2줄 나오고 1줄 나오고 왜 한 줄이 나오냐. 걔는 그냥 얘가 정상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그치? 한 줄은 무조건 나와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시트지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리고 한 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응지. 네가 걸렸다 이거는 또 한 줄이잖아. 그치? 그래서 2줄이 나오면 걸렸다 이렇게 되는 원리잖아.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세대에서 진짜 좋은 거 하나는 이거 하나. 시트지 판사 파악하는 거. 잘 알죠? 자, 그래서 인혈에 대한 높은 예민성을 갖고 있으면서 자, 두 선이 나타나면 인혈로 판정한다 그랬잖아. 흔들어서 그지? 그래서 인혈에 대한 높은 예민성. 왜 그전에는 인혈이냐 동물혈이냐 이게 좀 어려웠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MG 검사에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그지? 인연임을 확증할 때도 사용. 현대의 수사는 과학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자,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 답할 수 빙초산을 사용하여 루미놀 시약과 LMG 시약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 아니 그냥 빙초산을 사용해서 루미놀 시약하고 MNG 시약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빙초산으로 만들었고 독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요 설명 가지고 만들 수 있나요? 요 지문에서 요 지문 보고 여러분 루미놀 시약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는 좀 오바다. 2번. 요렇게까지 알기는 힘들다. 기억에 대한 설명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루미놀 성분이 산소를 만나면 빛을 내는 원리 맞는 말이죠. 그쵸? 과산화순소는 분해되면서 산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말. 그치? 자, 루미놀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하면서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하면서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사용되는데 과산화순소는 산성 용액이 아닌 알카리성 용액 속에서 산소로 분해된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 뭐라고 그랬니? 과산화수소를 산성 용액에서 분해시키는데 내용이 일치대한 거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어요. LMG 시약과 루미놀 시약이 공통적으로 니은과 같은 한계를 갖는 이유는 혈흔을 판별하는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는 철성분이 있는 거지. 철성분. 그래서 답은 얘는 좀 난이도가 쉬웠다. 그치?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실시한 인혈 검사 방법을 추론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C가 루미놀 시약과 LMG 시약에 반응했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뭔지를 몰라. 동물 혈흔인지 사람 혈흔인지는 아직 모르지. 그것까지 모르지. 그럼 뭘로 사용해야 돼? FOB 키트를 사용해야지 동물인지 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래서 C는 뭐라 했어? 동물 혈흔으로 밝혀졌잖아. 그치? 루미놀 시약과 A하고 두 개로는 알 수 없지? 문제 수준이 너무 쉬웠다. 우리 1, 2등급 반에서는 이런 거를 틀리면은 안 된다. 틀렸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문제는 똑바로 읽어야 된다. 뭐를 물어보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선생님 오늘 형광펜으로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읽는 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국어는 종합적 사고력인데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국어 수업을 듣고 나면 막 피곤하고 졸려. 왜냐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말한 거 듣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이 시간에 다 들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고기 먹이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집중하고 들으려는데 막 많은 단어가 들어오니까 뇌가 피곤한 거야. 거기다 막 지문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이게 정보거든. 정보를 막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막 이렇게 과부하로 그냥 여러분 머리에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피곤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의 추론적 사고의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13번 문제 같은 거. 그래서 국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 핵심 단어도 찾으면서 글의 구조도 보면서 사실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핵심어도 찾으면서 글의 구조를 보면서 대존지 뭔지도 보면서 공통점 차이점 보면서 그 다음에 A는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읽을 때는 중요한 단어 울퉁불퉁 끄집어내야 돼. 이게 종합적 사고로 다 돼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글 읽는 속도가 좀 잘 안 난다. 그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 라는 친구는 읽고 난 다음에 원래 읽고 난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를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사진 찍듯이 딱 다 들어와야 비문학은 진짜 사진 찍듯이 다 찍어야 돼. 안 그러면 위치라도 찍어야 돼. 그 위치에 무슨 말 하는지라도 찍어야 돼. 그래서 표시하라 그러는 거야. 손으로 꼭 풀어야 돼. 그래서 국어 공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친구들 이렇게 푸는 친구들 절대 안 돼. 실수해.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시험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트민녀가 말을 해주는데 최근에는 진짜 이렇게 일치하는 문제에서 심화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일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본문에 있는 말을 써서 그럴싸하게 만들어. 본 거 같아. 근데 나중에 따져보면 순서 따져보면 뭐 하나가 빠져있거나 뭔가가 이상하게 싹 들어와 있어. 주어 서술어 해서. 근데 본문에서 봤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히 봤는데 그래놓고 다시 보면 LA? 문제 수준 안 어려운데 내가 이거 못 봤네? 이거 내가 못 봤네가 아니야. 원래 그렇게 낸 거야. 그러면 내가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일치하는지 다 바쁘단 말이야. 그러면 잘 표시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거 속도와의 싸움이야. 속도가 좀 안 나는 친구들은 우리가 시험 볼 때는 형광펜을 못 들고 가. 옛날에는 진짜 안 막았다 그랬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게 컴사를 쓰라 그랬어. 검정색하고 흰색하고 섞여있는 컴사. 안 막았거든. 흰색이란다. 빨간색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 갖고 막 줄치라 그랬어. 잘 보이잖아. 핵심어만 줄쳐도 그게 뭐디요. 근데 그걸 또 막더라.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시키는 게 이제 연필하고 컴사로 왼쪽에다가 이제 지문 같은 거 나왔을 때 기억 이런 거 빼고 그 다음 하나 끊었을 때 이렇게 끊어라. 단락을. 진짜 잘 보여. 비문학 지문할 때랑 그 다음에 언제 끊어줘 했냐면은 고전소설 읽을 때 있지. 고전소설 읽을 때 사건이 바뀔 때마다 한번 끊어줘봐. 사건이 바뀌는 거, 공간의 배경이 바뀌는 거나 공간의 배경이 바뀌거나 주인공이 줄거리 이후에 바뀌거든? 그러니까 줄거리 이후에는 바뀌는 거는 줄칠 필요가 없는데 집안에 있다가 가장이 뭐해서 원수가 구박받고 있다가 한편 또는 각설 그래서 다른 데 나가잖아. 그럼 거기서 한번 쫙 끊어놓으면 여기는 집안의 구박, 이거는 집안을 밖에 나와서의 사건, 이렇게 쫙 하나 그어주라고. 진짜 잘 보여. 고전소설은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인물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하고 사건밖에 안 나와 문제가. 그러니까 사건 끊어주면 너무 잘 보이지. 다만 고전소설의 어려운 거는 이름이 막 바뀌어. 근데 그거는 진짜 눈치 빠른 애들은 고전소설을 10개만 딱 읽으면 되고 눈치 좀 느린 애는 68개를 읽으면 돼. 그럼 진짜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맨날 시집 안 갔을 때는 소저였어. 시집 가면 부인이 돼. 그리고 거기서 벼슬 하면 정렬 부인이야. 그러다가 또는 부인으로 할 수도 있고 소저에서 공주가 될 때도 있어. 그리고 부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소저가 아니라 남자애가 뭐였었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소생, 생원 뭐 이런 말 많아. 그치? 생원. 이랬다가 벼슬 하면 학사가 됐다가 공주의 남편이 되면 부마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원수가 되지. 그러다가 대원수가
그다음에 중국은 문반과 무반이 안 나눠졌어.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문무가 합체된 위대한 인재라 그래. 그래갖고 승상의 일을 하다가 영의정 같은 일을 하다가 적이 오면 대장군 통동사 대원수가 돼갖고 적을 처리하러 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랬다가 평화로움 다시 돌아가고 승상이 된단 말이야. 나라 일을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만 어려운데 68개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68개인 줄 알아? EBS에서 고전소설 모음집의 소설 그게 작품이 68개가 나와있고 그거 사다 풀면 돼. 싸잖아 EBS. 그냥 고전소설 많이 읽어갖고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만 알면 돼. 그리고 뭐 말들 있잖아 막 슬민지라 여인지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두보엔 두부인 이거는 부인이 둘일 때도 있고 진짜 성이 두시일 때도 있어. 중국어 성이 두시가 있어요? 죄성이 도시가 있는 것처럼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 도시는 양반에 하나도 없어갖고 우리 집은 쌍놈인가 정말 자신 없고 6시간만 되고 한국 시간만 되면은 한국사 시간만 되면은 왜 우리는 그 흔한 영의정 좌의정 참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가 하면서 맨날 기죽어 지냈는데 제가 호주 어학연수 한번 갔다가 중국 애가 호주 맛있다구나 더워 이래가지고 도시가 좋구나를 조금 약간 기가 살았죠. 그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고전소설에서 작가가 개입하는 부분 있지. 뭐뭐한지라 뭐 차마 눈 뜨고 못 볼지라 나오면 무조건 약속해. 요 표시하기로. 그러면 지문에서 봐봐. 이렇게 사건이 끝났고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 1번이 서술자의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 근데 이거 하나로 그냥 빨리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읽으면서 표시하는 거 연습. 그리고 인물이 나오면 인물 동그라미 쳐가지고 보는 연습. 제목 받고 소대성전, 소대성전이면 더 쉬워. 소대성은 착한 놈, 소대성한테 뭐가 음모를 꾸미는지라 세모. 얘가 주인공이요. 그치? 유충열전이면 주제도 나와. 춤과 열이야. 그치?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눈치 좋은 애는 10개, 눈치 안 좋은 애는 68개만 읽으면 그냥 다 돼. 그러니까 쫄지 마. 그리고 비문화가 빨리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고전소설은 사건하고 인물로 위주로 하고 투명선 놓고 이렇게 읽으라고. 오 사건, 오 사건, 오 요놈하고 싸우네? 뭐 이런 식으로. 요놈이 나중에 보니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전소설에서는 맨날 관계를 뭐 내요. 뭐 이러면 나쁜 놈이야. 그지? 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모함하면은 무조건 나쁜 여자예요. 그지? 그러니까 한 68개만 하면 돼. 고전소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길다고 버리지 말아라. 자,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너무 재밌죠? 공기청정기의 어떤 역할? 내지는 마스크를 왜 써야 하는가? 재밌어요.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자 구분했다. 그럼 우리 뭘 하고 뭐로 구분해야 돼? A하고 B로 구분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로? 처음에 A는 뭐야? 초미세. 그 다음 B는 뭐야? 미세. 그러면 초미세는 PM 몇이래? 2.5. 미세는 PM 10. 자 그러면 PM 2.5가 더 유해. 그러니까 A가 더 유해하지. 유해하다. 해로움이 더 크다. 이 말이잖아. 그치? 초미세가 더 해로워. 왜? PM의 경우 기관지를 통하여 폐, 폐포까지 도달한 후 인접한 혈관으로 침투해서 전신으로 퍼지기. 그 부분 밑줄 치놓고 A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럼 우리는 A는 뭐야? 초미세. 이렇게 알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구분해놔. 미세와 초미세가 구분되어 있으면 각각의 특징, A의 특징, B의 특징을 이렇게 알면 돼. 자 그러면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를 발행하는데 2시간 이상 지속되는데 여기 밑줄 2시간 이상 2시간 지속되는데 300mg 300이 2시간 그다음 PM 2.5는 90이 2시간 그래서 평균 182시간
미세먼지 성분. 자, 그 다음 그 주에 미세먼지 성분. 뭐하고 뭐가 맞아? 황산염과 질산염.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나쁜 거 황산염하고 질산염이 있다는 거네. 자, 그 다음에 A. 자, A가 나오면 이 A가 다 뭐인 거야? 중요한 거 A에 관한 부분 물어본다. 이따가 얘 만나야 된다. 그러면 A가 뭔지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필터가 붙어있는 공기청정기나 방충망을 이용해서 자 포집하는데 포집 5가지 효과. 다음에 5가지 효과래. 그러면 이제 뭐 붙이면 돼? 5가지 효과. 번호 붙이면 되지? 자, 붙여봐. 5가지 효과. 1, 2, 3, 4, 5. 번호 붙여봐. 자, 공기의 흐름선을 가다가 흐름선에서 필터로 보상 섬유압에 대해서 포집하는 거 관성효과. 관성효과는 언제? 공률이 심하고 입장이 클수록 커지는 거. 확산효과. 침강효과. 인력효과. 차단효과. 찾았어요? 이렇게 번호 붙여놨나요? 그러니까 번호를 붙여놓고 나중에 이렇게 5개 중에서 물어보는 거 있으면 여기 A를 갖다 찾으러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번호 붙이고 네모 쳐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줄을 많이 치면 안 돼. 그냥 어차피 와서 다시 봐야 되거든. 근데 줄만 쳐고 시커매지하고 잘 안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어차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야? 5가지 효과. 먼지 필터의 뭔지는 알아야 돼. 필터 포집의 5가지 효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뭐래? 미세먼지 문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인력 효과 있죠. 인력 효과. 그러면 인력 효과는 뭐가 필요해? 전기적 성질 갖도록 만드는 것. 아까 전에 황산염과 질산염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황산염과 질산염 같은 물질은 쌍극자 모멘트가 큰 물질,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 인력 효과는 전기적 성질인데 전기적 성질을 또 하는 게 왜 효과가 좋아?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표면에 음해전하. 그래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큰 섬유를 사용하면서 섬유에 잘 달라볼게. 자, 그 다음에 먼지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여과 효율과 압력 손실을 종합적으로 판단. 여과 효율은 자, 여과 효율과 압력 손실은 그랬잖아. 여과 효율은 뭐라고 그랬어? 포집된 양. 필터를 통과할 때 포집된 양. 두껍고 조밀할수록 높아져. 자, 요거 이렇게 줄 쳐서 줄 쳐도 되고, 이쯤 오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뇌가 피곤하다. 그러면 읽는 순간에 오른쪽에다 빼가지고 메모를 해도 돼. 요런 느낌. 얘가 앞에 한 2번째 문단에 있거나 위치가 그러면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 근데 아까 A를 막 고치면서 내 머리가 막 뭔지 뭐 어쩐다는겨 이렇게 되게 복잡해졌잖아? 그럼 이쯤 와갖고 살짝 메모를 해도 괜찮아.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그럼 여전히 밑줄 쳐서 넘버링 붙여도 되고 1번, 2번 또는 A 또는 B 해도 되고. 그러니까 잘 보이게 위치에 뭐가 있는지만 잘 보이게끔. 그래서 필터가 두꺼운 조직이 치밀할수록 높아진댔지. 필터는 뭐 한다고 그랬어? 먼지 잘 포집, 공기는 잘 통과. 그래야지 많은 양의 공기 정화할 수. 그래서 뭐가 필요해? 압력의 차이, 압력 손실. 그래서 공기를 원활하게, 공기를 흘려주기 위해 강제로 공기를 밀어줘. 많은 에너지 필요. 압력으로 공기를 밀어주는 거지. 따라서 압력 손실이 작을수록 우수한 필터. 그치? 그래서 그 주의 마지막에, 그 단락의 마지막에 공기의 이속이 빠를수록 필터 재질이 두껍고 조직이 조무리할수록 커진다. 그렇지? 압력이 커야 공기가 이 공기 흐름을 되게 잘 되면서도 먼지에 팍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느 하나만으로 필터 성능 평가는 부적절?
평가자료 Q팩터. Q팩터는 뭐가 중요한 거래? 여가 효율이 높으면서 압력 손실이 작을수록 큰 값. 따라서 화살표 Q팩터 클수록 우수한 필터. 그런데 창호방충망은 뭐야? 창문이야. 창호방충망은 뭐가 중요해? 가시성 확보 중요. 투명도 B2가 중요한 고려. 필터를 얇게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적 어려움, 지투적 연구 이러죠. 왜 어려워? 아까 전에 뭐 할수록 먼지가 잘 잡아진다고 그랬어. 두꺼울수록 이랬지. 그런데 가시성이 좋으려면 얇아야 되지. 보이려면. 두껍고 조밀할수록 먼지가 잘 걸러진댔지. 근데 가시성 눈에 잘 보이면서 얇으면서 먼지를 잘 받는다. 아직까지 그런 거 못 봤어요. 그죠? 창문 쪽에다가 필터를. 그러니까 지금은 창문에 그냥 뭐 필터 정도까지는 절대 못하고 창문에는 그냥 모기장? 그러니까 창문 닫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창문을 밖에 열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안에 돌리는 그냥 형식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진짜 가시성 좋고 아예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그러한 필터가 있다면 창문에다 그걸 할 수 있다면 미세먼지가 높은 날 창문을 딱 열고 그거 딱 해놓으면은 훨씬 덜 답답하겠죠. 만들어보세요. 이거 아니야? 만들어. 대박나라. 그리고 저기 뭐야 기술 그거 중소기업 하면은 대박나라. 큰 기업에 먹히고 기술 팔고 그죠? 윗그리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직 안 됐대잖아. 내가 봐도 아직 없어. 윗그리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PM10의 경우에 5번 봐보면 PM10의 경우와 비교할 때 PM25는 경병 발생을 위한 미세먼지의 농도값이 낮다. 이거 너무 당연하게 아까 전에 몇이면 됐었어? 평균 아까 1문단에 나와 있잖아. 그치? PM2.5는 PM2.5와 PM10은 언제랬어? 평균 300 이상의 농도가 와야 된다 그랬고 PM2.5는 평균 180 이상의 농도가 2시간 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이거는 뭐 끝까지 좀 잘 읽으면 시간 한번 끌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네요. 5번이 되겠어요. 기울기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이해하는 이유. 자, 이거 아까 방금 제가 말한 거죠. 3번이죠. 필터가 두꺼워지면은 먼지 포집은 좋아지잖아. 아까 얘 내용했던 거 내용 그대로 보니까 좋잖아. 그치? 먼지 포집은 증대되나? 그렇지. 여기서 끊어주고 압력 손실이 커지고 빛의 투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 한다? 아직은 그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121번 문제. 왼쪽 그림에서 검은색 원은 미세먼지, 점선은 공기의 흐름이라고 그랬어요. A, B, C는 미세먼지이고 크기가 다르다 그랬어. 크기가 다르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에서 보이면은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A가 침강에 의해서 포집이 된다면 침강에 대한 포집은 언제 그런다 그랬어요? 유속이 느릴수록 증대된다 그랬잖아요. 침강에 의해서 포집하는 거는 본문에 보면 2문단 봐보세요. 침강에 의한 포집 효과는 유속이 느릴수록 증대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침감에 의한 포집 효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죠? 그래서 맞는 말이 1번입니다. 요거 몇 번 했니? 혹시 틀린 사람? 안 틀렸어? 잘했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아까 전에 Q팩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까 Q팩터는 여가율과 압력 손실을 모두 반영한 지표로서 Q팩터가 크면 그러니까 Q팩터가 큰 게 몇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산소라서 아시잖아요. 그죠? 3이 Q팩터가 큰 거죠. 아니 나가 Q팩터가 큰 거죠. 그러면 나가 Q팩터가 큰 나가 다보다 필터로서의 성능이 우수한데 4번을 보면 다가 나에 비해 필터로서의 종합적 성능이 더 좋다라고 그랬죠.
호로록 편리한 먹었죠? 자, 과학 발전에 따라 재밌는 것도 나오네요. 요거 되게 재밌었지? 갈수록 재밌는 비밀이 나와. 힘들어 죽으라 그러네. 어? 쉬는 시간 없어. 아, 쉬는 시간 좀 줬으면 좋겠어? 네. 근데 내가 쉬는 시간을 적어주고 주면은 되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 요거. 비문학을 끝내고 쉬는 시간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합법하고 문법은 금방 끝나서. 그래? 좋아. 한 번만 줄게. 문학하고 오고 왔으니까 힘든 게.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드리겠어요. 5분이에요. 종이기 다 봤으면 하트 보내줘야 돼.